여러분, 해외 취업 기회가 생겼다면 무조건 가시겠습니까?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까지 완벽한 조건이라면요. 그런데 만약 그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권이 압수되고 휴대폰이 회수되며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악몽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떠난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가족들은 몇 달,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일부가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극심한 영양실조, 고문의 흔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신체 일부가 사라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신매매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장기밀매와 연결짓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확인된 것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외국인 실종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른바 사기 콤플렉스라 불리는 대규모 범죄 조직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억류되어 온라인 도박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 행위를 강요받는 곳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 IT 일자리나 카지노 딜러 자리를 제안받아 현지에 도착했지만 공항에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밀폐된 건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면 구타와 고문이 가해지고 가족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곳에 수용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할 수 없는 피해자, 탈출을 시도한 사람, 혹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송되거나 완전히 연락이 끊깁니다. 유엔과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이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여러 국가의 정부들도 자국민들에게 동남아 특정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과 2023년 사이 캄보디아 당국은 여러 차례 이런 범죄 시설을 급습해 수백 명의 외국인을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 중에는 한국인,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종되거나 억류된 사람들 중 일부가 장기 밀매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신매매를 넘어 훨씬 더 심각한 국제 범죄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는 도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국제 범죄이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은 이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의 약 10%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년 수만 건의 불법 장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간, 각막 같은 장기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건강한 신장 하나의 암시장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합법적 경로로는 장기를 구할 수 없을 때 절망 속에서 불법 브로커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입니다. 범죄 조직은 가난한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 대가로 금전을 제한하거나 아예 납치해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중국, 동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이런 범죄 조직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2008년 인도에서는 500건 이상의 불법 신장 적출을 주도한 조직이 검거되었고 2010년 코소보에서는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해 판매한 범죄 네트워크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2020년 장기 밀매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가난한 현지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장기 적출을 시도했고 실제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 밀매는 명백히 실존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개별 범죄 조직의 소행인지 아니면 더 큰 조직적 네트워크의 일부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과 장기 밀매를 연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됩니다. 첫째는 중국 내부의 장기 이식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기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수만 건의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의 출처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전까지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이를 중단하고 자발적 기증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조사단체들은 중국 내 특정 수용시설에 억류된 사람들, 특히 정치범이나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액검사를 당한다는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검사가 장기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국제조사단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공개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둘째는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과 중국의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기 콤플렉스 중 상당수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장기 밀매의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범죄 조직의 연루 의혹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범죄 조직의 주요 고객층이 중국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기의 대상이 주로 중국어 사용자들이고 불법 장기 거래의 수요자 중에도 중국 부유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명확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의 활동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별 범죄 조직의 행위를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범죄 조직 단속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차례 자국민이 연루된 동남아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어려움은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중국에 여행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호텔에서 깨어났더니 장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를 적출한다는 이야기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중 대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전해 듣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친구의 친구가 겪었다는 식의 이야기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여행 중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검증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장기 적출은 고도의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호텔방이나 뒷골목에서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확산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일어난 범죄 사건들이 근거를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의 실종 사건, 장기 밀매 조직 적발 사례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런 실제 사건들이 기반이 되어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둘째, 정보의 불투명성입니다.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이고 정부의 정보 통제가 강한 국가입니다. 이런 폐쇄성은 자연스럽게 의심과 추측을 낳습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소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미중 갈등,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강해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이야기들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범죄는 분명히 규탄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실제 피해자들을 돕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 밀매가 실존하는 국제범죄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종 사건이 장기 밀매와 연결된다거나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를 주도한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접했을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신뢰할 만한 매체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만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해외 취업 제한, 신원이 불분명한 브로커를 통한 일자리 소개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교부나 정부기관의 여행 경보를 확인하고 해외에 나갈 때는 정확한 일정과 연락처를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과 중요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말아야 하며 현지에서 이상한 징후를 느꼈다면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UN 국제형사경찰기구,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장기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혐오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는 범죄 조직과 개인의 책임이지 한 국가 전체나 민족 전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고 해서 중국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단순하고 자극적인 설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